자, 주말에 이 부동산 관련 기사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전세 시장이 지금 폭등 전야다. 규제 여부 효과로 4년치가 한꺼번에 올랐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이 7월 말 대거 만기라서 이제 재계약을 맞이하고는 2억에서 5억씩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4년 계약을 하는 만큼 손해가 많은데 그만큼 올려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 작년 대비 지금 올 5월에 14.8%가 올라서 6억이 넘어서 6억 58만 원이라고 하고요. 전세 물건 자체가 서울에서만 37,800건에서 28,400건으로 24.7%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값이 지금 54주째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방에서도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고 세입자는 1년 새 흑석동 같은 경우에 전세가 7억 8천에서 13억 3천으로 5억이나 뛰어서 연끌해도 막막하다. 전세 대책을 정부가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값은 올라가고 일부 지역을 빼고 집값은 아직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 집값이 오른다고 바람잡고 있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전세값을 방치하는 것도 정부의 저는 의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집값이 강남을 중심으로 이 전국의 주요한 핵심 자리들, 그러니까 지방 도시에도 해운대라든지 뭐 대구 수성동 이런데 집값이 조금 올라갔다라는 것도 결국 이걸 집값이 올라가도록 해서 현재 PF 위기를 막으려는 일종의 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워낙 올라서 조금만 보태면 집 살 수 있다. 3천만 원에 집을 산다. 지금이 집 살 타이밍이다. 이런 기사들을 막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언론에 보면 금매는 이제 찾기가 어렵고 서울 강남 3구는 매매가가 전 고점에 벌써 도달했다. 그래서 10주 연속 오름세를 강남에는 지금 기록하고 있다. 전세난이 수요가 심해지면서 거래량이 2달 연속 4,000건 이상이다. 자, 업계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은 지금 내려가는 것도 결국은 조금씩 회복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매물이 서울에 8만 5천 건에 육박하고 있고 서초구만 해도 7,126건이라는 거예요. 1년 동안에 30.7%가 급증을 했는데 거래량도 늘어났다 하지만 집값 상승 전망에 하반기에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전세난 국면이 지나가고 나면 또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활기뛰는 주택시장 주담대가 2달간의 구조가 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5월달에만 가계대출이 4조 7천억이 늘었어요. 6월달에는 또 얼마나 늘 건가? 기업 대출도 많은데 가계빚도 들썩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전세난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정부가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돈 빌려줄 거니까 집 사라고 이렇게 바람 잡는 것도 있고 또 가게가 살기 어려워서 대출 받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신생아 특례 영향도 있고 개인 신용 대출이 2달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 지금 주담대뿐만 아니라 살기가 어려워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대비해서 정부 공식 발표가 지금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7만 채가 넘어가 7만 2천 채 가량 되고 있어요. 3년 새 5배로 늘어났습니다. 2021년 5월쯤에 15,800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그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어요. 중공업 미분양, 악성 미분양도 9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을 방치하다가 지금 엄청난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업계는 7만 2천 채라 하지만 실제로 비공식적으로 업계가 보고를 안 한 거가 지금 빠져 있는데 10만 채가 훨씬 넘을 거고
악성 미분양도 지금 2만 채가 넘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주택시장에서의 지금 혼란을 나름 방치를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PF가 관리 가능하다고 했던 이복현 건감원장이요. 이 사람이 지금 앞장을 서서 PF 터지는 걸 막으려고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나름 고생은 되기해요. 지난 목요일 날에는 보험회사 사장들하고 간담회도 했지요. 보험업계가 42조의 PF 대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복현 건감원장이 최근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PF 지금 불안에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는데, 자, 건강원장은 29일도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해서 지금 건설사 부담 완화를 약속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PF 시장을 보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도 어렵고 신규 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도 감당하기 어려운 곤란함에 직면할 거다. 자, 그래서 과거에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장담을 했는데 지금 말이 살살 바뀌어가고 있어요. 올 2월 달까지만 해도 이렇게 관리가 가능하다 했는데 이제는 상반기 중에 중대형 건설 회사들이 시장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으면서 유동성 준비가 안 되는 이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데 대한 우려를 했습니다. 부실 위험이 사실상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자, 정부는 그래서 조속히 지금 멈춰서 있는 부동산 PF 현장을 정리하라고 하지만은 제2금융권은 처분가가 아주 하락이 되어서 20-30%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근심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그래도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현 금융원장이 지금 PF 부실 처리를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회사도 어려움이 될 수 있으니 신속한 부실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리하는 것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정부의 PF 대책을 돌아보면 일시적인 자금 지원을 해가지고 과연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를 막을 수 있겠느냐. 고심 끝에 PF 대책을 내놨지만은 그것이 결국 PF 사업장 중에 부실 우려가 큰 곳을 구조조정하기로 하면서 전국 5,000개 사업장 중에 한 1,000개 20% 정도를 갖다가 구조조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개발업계에서는 공급 생태계가 붕괴가 될 것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 지금 경기 악화가 시장이 경기가 안 좋아서 부실 PF가 증가했는데 수요 회복 대책은 없이 시행사 등 공급자만 정리하면 개발업체 연쇄 부도로 이어질 거다. 그래서 정부의 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이 나와야지, 그러지 않고는 지금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들을 동원해서 일제히 심상치 않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 국면이 시작됐다, 대세 상승이다 바람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의 대책 중에 가장 큰 대책이 대세 상승 바람 잡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돈 없으면 집 사지 마라, 더 센 놈이 온다 이러면서 정부가 스트레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2차 대책을 하반기부터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스트레스 DSR은 은행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까지 적용되고 이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6천만 원 더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3단계가 시행되면 1억 좀 더 줄어들어서 이제 갭 투자도 불가능해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달 만에 지금 이 주담대가 9조가 늘고 또 5월달 가계대출만 4조 7천억이 늘었어요.
자, 이렇게 급격하게 빚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한편에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한편에서는 부동산 PF 붕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속에서 금감원장조차도 PF 부실 위험이 현실화될 거고 대형 건설사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라면 실제로 옛날처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다시 경기가 회복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자기들도 잘 알아요. 다만 최선을 다해서 부동산 부양에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이제 막판에 물려서 죽는 수가 생깁니다.